오는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가 약 9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사회에 필요한 먹거리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 곽상수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작년에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요. 사실 웜홀보다도 이 식량이 부족해져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 메시지도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인구의 식량 부족 현상 오겠습니까? 예. 현재 세계 인구가 72억 명 가운데요. 식량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약 10억 명이 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2050년 세계 인구는 91억 명이 될 것이며 이 중 아시아가 51억, 아프리카가 19억이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지금처럼 식량을 사용하면 2050년은 지금보다 약 1.7배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예측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가 사람들도 소득이 증가하면 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량인 곡물을 사료로 7kg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환경식량 분야의 저명학자인 지구정책연구소 레스트 브라운 소장은 1995년에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고요. 보고서대로 중국은 엄청난 양의 식량을 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식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보급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식량 자급률은 곡물 자급률, 칼로리 자급률, 식량 자율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식량 안보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것은 탄수화물을 의미하는 곡물 자급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하여 약 22%로 국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가뭄, 홍수 등 기상재앙으로 세계 식량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 지구촌 차원에서 식량 대란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닥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식량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안 해봤는데 식량 안보 위협이라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근데 박사님께서는 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벌 생명공학 기술에 주목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기술이 정확히 뭔가요? 우리나라 농경지 면적은 약 170만 헥타르인데요. 산업단지, 택지, 도로건설 등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약 2만 헥타르의 옥토가 훼손되었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우수 품종을 개발하더라도 현재의 곡물 자급률 22%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 농업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농사 짓기 힘든 척박한 땅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북부아프리카 등의 사막화가 되는 건조한 땅, 염분이 많은 땅, 오염된 땅에 잘 자라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품종을 개발하면 식량뿐만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존, 사막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물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척박한 땅에 적합한 고구마와 사료작물 알팔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07년 미국 공익과학단체가 고구마를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선정하였으며 2008년 미국 농무성은 척박한 토양에서 가장 많은 탄수화물을 생산하는 전분 작물로 고구마로 평가했습니다. 고구마는 열대지역 기온이지만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120일이 되면 세계 어느 곳이라도 재배가 가능하며 식량, 사료, 전분, 바이오에탄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산업작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남한보다 북한에서 생산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중국 내몽고 사막화 지역, 카자흐스탄 고위도 지역에 고구마를 시범 재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콩과 작물인 알팔파는 척박한 토양을 피복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사료작물로서 활용하면
방목을 방지할 수 있고 고구마와 윤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고구마가 이렇게 강한 식물인지 몰랐어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박사님께서는 이 먹거리를 늘리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예상이 가긴 하지만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60년대는 예. 보릿고개가 있을 정도로 식량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정말 농촌이 가난하였습니다. 예, 예. 학교 점심 급식으로 유엔 등에서 원조받은 강냉이 죽을 먹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 예. 네. 저는 어떻게 하면 식량난을 해결하고 농촌을 잘 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농촌 새마을 지도자가 되기 위해 농대에 진학하였으며 지금도 어릴 때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보릿고개를 대비하는 식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식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는 개발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농지를 훼손하지 말고 식량에 대한 정확한 실정을 이해하고 미래 식량 안보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치인 식량 안보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글로벌 식량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척박한 땅에 잘 자라는 식량 작물을 현지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량 안보야말로 유비무환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것처럼 식량 문제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 작물 연구에도 많은 지원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식물시스템공학연구센터 곽상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